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픈 걸 참고 계신가요? 약과 주사로도 해결되지 않는 허리 통증.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식입니다.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복용해보고 침도 맞아봤는데도 허리랑 종아리가 여전히 징징거려 아프고 힘드신가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혹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진료실에서 이런 하소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꼭 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에 딱 3분만 이 세 군데를 부드럽게 늘려보세요. 거짓말처럼 3일 만에 허리, 다리 등 통증이 싹 줄어드는 걸 체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신 그 비법을 여러분께 특별히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스쳐 지나면 앞으로도 매일매일 통증에 시달리며 약에 의존해도 개선을 할 수 없는 생활을 계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에서 벗어나 언제 그랬냐듯 활기찬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증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실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매일 딱 5분만 해주세요.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확신해? 라고 궁금하시지요? 제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효과이기에 자신 있게 알려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하세요 또는 치료받으라는 거야? 다 똑같은 얘기 아냐? 아닙니다. 이미 50대에서부터 80대까지의 환자분들이 이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부산에 사는 53세 이경애님은 3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지를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였죠. 이 이경애님이 제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상당히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한방치료까지 병행했지만 통증은 그때뿐이지 병원을 안 가면 또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진통제를 달고 살았어요. 이젠 진통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비밀 포인트 재활법을 알려드렸고 이경애님은 매일 꾸준히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통증이 완화되셔서 이경애님은 뛸 수 있을 정도로까지 좋아지셨어요. 진통제 없이 30분 이상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포인트는 특히 중노년기에 흔히 겪는 허리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는 뼈, 근육, 혈관이 있지요. 일상생활에서 이 부분들의 관리를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통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허리 통증을 해결하는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뒤쪽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고 허리 치료만 하시지요? 사실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구에 사는 68세 김대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대식님은 오래전부터 종아리부터 허벅지가 아파 통증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책상 앞에서 오래 앉아 일하다 보니 종아리가 많이 부어 심하게 아팠고 밤에도 다리가 종아리가 부어 욱신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합니다. 게다가 종아리 통증 때문에
허리와 무릎까지 함께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 김대식님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우연히 저를 알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김대식님의 허리 종아리 통증을 모두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종아리가 아프다고 종아리만 주무르면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뒷벅지를 햄스트링이라고 하지요. 이곳을 마사지해 주시면 허리, 다리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김대식님은 처음에 뒷벅지 문지르는 게 허리와 종아리 아픈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알려드리는 대로 했더니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어 보이는 듯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확실히 허리와 종아리 통증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정말 기적같이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허리와 다리가 편안해졌습니다. 게다가 허리와 종아리 통증도 함께 좋아져서 정말 놀랐어요. 라고. 여러분 다리의 이 부분에 근육이 뭉치면 허리와 골반이 뒤틀리고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뒤쪽 정확히 이 부분을 늘려주면 뭉친 근육이 풀립니다. 그럼 골반과 허리가 정상 위치로 돌아가 허리, 종아리, 무릎까지 모두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의 근육을 대퇴이두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허벅지 뒷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종아리, 허벅지,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의 과도한 부담도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굴 해보세요. 앞으로 머리를 바닥 가까이까지 숙여보는 거예요. 뒷벅지 그리고 종아리 엉덩이 근육이 땡기고 아프면 근육이 굳어 있다는 거지요. 이게 허리 통증의 원인이랍니다. 그 근육을 늘려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워서 생활해야 할 정도로 근손실로 인한 쉽게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되는 거랍니다. 아직 허리가 아픈 정도의 증세라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 하루에 2, 3분만 이 동작을 아침 저녁으로 꼭 하세요. 처음에는 손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은 정도에서 하루 3분씩 꾸준히 하세요. 뭉친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할 때는 간편한 복장으로 샤워 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몸의 긴장이 풀려 있을 때가 좋아요. 숨을 편하게 쉬면서 하세요.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삐뚤어졌던 허리와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면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확실히 좋아진답니다. 이 부분의 근육들을 내전근 대퇴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육들이 허리와 다리 전반적으로 모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근육이 땡기고 아파서 괜찮을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차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들 겁니다.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시원한 정도의 압력으로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고 매일 밤 3분만, 일주일만 뒷벅지 햄스트링을 늘려보세요. 허리 통증이 싹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을 매일 자극하면 전신 관절 통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광주에 사는 62세 최영성님은 50대 후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근래에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
찌릿한 통증이 매 순간 이어졌고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업무보다는 오늘은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걱정이 더 컸습니다.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찜질과 한방 침치료까지 안 해본 게 없었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의 추천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주위에 수술하신 분들이 아프기 전처럼 상쾌하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고민을 하면서 통증을 견디며 지내는 나날들이었다 합니다.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차라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허리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최영성님은 허리를 거의 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 고개를 숙인 채 겨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우선 수술보다는 발바닥을 꾸준히 문질러 주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자고 권했어요. 최영성님은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문지르냐고 의아해 하셨죠. 저는 발바닥에는 온몸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가 많아서 허리 통증 완화에 놀라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최영성님은 하루 2번 정도 샤워 후 편하게 앉아서 발바닥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발가락과 손가락을 깍지 끼워서 흔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겨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한결 편해진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아니, 통증이 사라졌다 해요. 식구들도 걸음걸이가 훨씬 편해졌네라며 그 이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는 통증이 없어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직원들이 표정이 많이 화사해지셨습니다 라고 해요. 저는 모든 분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발바닥 마사지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걷는 자세가 교정되는 효과가 최영성님에게 특히 잘 맞았나 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최영성님은 복부 근육 강화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함께 하면서 허리 통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세요. 얼마나 효과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수술 걱정 없이 통증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라며 주변 아픈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발바닥을 잘 마사지하면 무릎, 허리, 고관절 등 여러 관절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지요. 예로부터 발을 자극하면 온몸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압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기구뿐 아니라 맞춤형 신발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실제로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에서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100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합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무릎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발 마사지를 제공해 드렸더니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수술 후 발 마사지를 받은 환자들은 통증도 덜 느끼고 진통제도 적게 사용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만큼 발 마사지 통증 완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 발바닥을 어떻게 자극하면 될까요? 먼저 발을 따뜻한 물에 잠시 담궈 주세요. 그리고 나서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혹은 바닥에 앉아 등받이에 기대어 한 발씩 다리를 굽혀 손이 발바닥에 닿도록 하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를 동그라미를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좋아요.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꾹꾹 누르시면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밑까지 구석구석 다 마사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누를 때 아픈 부위가 있으시면 그곳이 몸의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반복해서 자극하시면 됩니다. 발 하나에 1분 정도면 충분해요. 한쪽 발 마사지를 마치셨다면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1분간 마사지 해주세요. 엄지손가락에 힘이 없으신 분이나 힘드신 분들은 작은 공이나 마사지볼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굴리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마사지 효과를 보실 수 있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염증과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도 빨라지죠. 그래서 발바닥 마사지 하나만으로도 온몸 관절 통증 완화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하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발 마사지를 꾸준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단,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으로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너무 세게 마사지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제 세 번째 비밀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허리 통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70세 어르신 조혜련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혜련님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하루 대부분을 서서 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 40대부터 종아리가 붓고 아프기 시작했고 60세가 넘으면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허리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고민하시다가 결국 상태가 더 나빠져 거동이 불편하게 되셨어요. 여러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진통제도 먹고 주사도 맞아보셨지만 효과는 며칠도 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엉덩이 근육을 푸는 마사지 해보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하루 3분만이라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스트레칭 봉에 올라앉아 엉덩이를 굴리듯 해주셨대요. 그런데 특이했던 것은 조혜련님이 아프던 허리뿐 아니라 다리 통증이 먼저 좋아지는 걸 느끼셨다는 점이에요. 평생 허리를 굽히고 일하셔서 허리 통증도 심했는데 양쪽 엉덩이를 문질렀더니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2주차부터는 허벅지 종아리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3주째가 되자 40년 넘게 달고 살았던 만성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조혜련님은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오히려 평생 고생했던 종아리가 먼저 좋아져서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죠. 한 달 후 검사에서는 허리뿐 아니라 종아리 발목 주변까지 염증 수치뿐 아니라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 몸을 지탱시키는 기둥이 허리라 하면 엉덩이는 그 기둥을 받쳐주는 주춧돌이라고 설명드렸지요. 발바닥에서부터 연결된 근육은 종아리, 엉덩이, 허벅지, 허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들을 자극하면 허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죠. 지금은 산책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3번은 가볍게 조깅을 하실 정도로 회복되셨고 평생 끊지 못했던 진통제를 모두 끊게 됐다며
얼마 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다녀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엉덩이는 척추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연결되어 허리를 받쳐주는데 엉덩이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허리 근육이 엉덩이 대신 사용되어 척추에 부하가 걸려 골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엉덩이도 기억상실증에 걸린다 해요. 그럼 엉덩이가 말랑말랑해져서 이로 인해 요통 및 허리 디스크, 척추측만증, 고관절 기능 저하, 무릎 통증뿐 아니라 골다공증, 낙상,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근육의 혈액 및 호르몬 완충 작용이 줄어들어 기초 대사량이라고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감소하고 만성질환 조절이 어렵게 되며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이 쉽게 생길 수 있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엉덩이 근육 약화는 단순히 엉덩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과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직접 주물러 주시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만으로도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엎드려서 하는 운동입니다. 엎드려서 다리를 쭉 펴시고 먼저 오른쪽 다리만 허벅지를 올리시면 되세요. 오른쪽 10번, 왼쪽 10번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세요. 하루 2번입니다. 이 동작이 쉬워지시면 그 다음은 좀 더 강도 있는 운동입니다. 누워서 무릎은 구부려 벌려주시고 발바닥을 마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붙인 양발을 바닥에 그대로 대고 엉덩이를 위로 올려주세요. 이 동작을 10초 유지하세요. 처음에 힘드시면 올렸다 내렸다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세요. 하루에 2번입니다. 간단하시지요? 하루 2번으로 엉덩이가 단단해진다고? 네, 단단해집니다. 꾸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허리와 종아리 통증에서 벗어나 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실 겁니다. 꼭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 주세요.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시원하면서도 조금 아픈 정도가 적당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천천히 느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시면 뼈가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는 해당 부위를 살짝 주물러 준비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주시면 더 좋아요. 차가운 근육을 갑자기 세게 누르면 불편할 수 있으니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사지나 근육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숨을 참지 말고 편하게 호흡하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의 긴장이 풀어진다고 생각하며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번째, 한 부위당 1분에서 2분 내외로 하시고 하루에 2번 정도 꾸준히 하세요.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 상태도 고려하셔야 해요. 관절염으로 붓고 열이 있는 상태라면 마사지보다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 가볍게 해주세요.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을 하셨다면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도 너무 무리하게는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사지, 스트레칭을 마친 후에는 일어서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고 상온수물 한 잔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 더욱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마사지 근육 스트레칭과 함께 해주시면 효과를 더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으시더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하루 5분만 투자하면 통증을 싹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허리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갑자기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부위와 여러분의 통증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